케이블카 관련 기사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는 다 적자입니다. 이게 두세 곳 정도를 제외하고 적자고요. 이게 그 흑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 사례로 잘 이렇게 소개가 가는 그런 통영 케이블카도 작년에 적자로 돌아선 실정입니다. 이게 그 통영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동안 흑자 운영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먼저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케이블카 이전에도 관광 명소였고요. 그리고 이 통영 케이블카는 중간 지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용이한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네,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도 여러 개 설치해야 되겠죠. 이게 중산리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를 10개 설치하겠다고 해요. 이게 친환경적 헬기 공법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데 국내에 조종사가 없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비용이 이제 대폭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177억이라는 그 예산을 이렇게 설정해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증가될 수도 있죠. 그 경제성을 가지고 이제 이 케이블카를 만들면은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거를 선전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지리산권 지자체가 추진하는 케이블카는 이미 수차례 환경부에서 반려됐고요. 그 반려 사유가 환경성이 아닙니다. 환경성이 아니고 경제성 없음이 반려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BC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용 편익 비율인데요. 이게 1에 못 미치면은 그 환경성 없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떨고 있습니다. 1을 넘어가야지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는 다 그 1에 못 미치는 걸로 그 예측이 됐단 말이죠. 네, 이번에 그 케이블카를 산청군에서 새로 신청을 하면서 이제 작성한 신청서를 이제 정보 공개 청구로 이제 받아보고 이거를 열람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1.6인가 1.03인가 1.0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BC 비율을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린 거죠. 그다지 높지가 않네요. 그렇죠? 일보다 살짝 높은. 네, 예. 살짝 높아요. 1.04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비용이 이제 4%만 증가를 해도 경제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수요가 4%만 낮아져도 또 경제성이 없어요. 수요 예측을 할 때 또 관광객과 탑승객이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신청서 상에서요. 산청의 경우에 그 탑승객이 이제 처음에 55만 명에서 30년 뒤에 77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동 권역 탐방객도 산청에 케이블카를 타러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수요를 부풀려서 추정함으로 해가지고 경제성을 끌어올리게 된 거죠. 이번에 구례에서 신청한 그 신청서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 BC 비율을 억지로 끌어올렸을 겁니다. 1 이상으로요. 그 55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숫자인가 하면은 이게 그 통영 케이블카가 작년에 55만 명이었어요. 이용객이. 네, 이게 그 2013년에 이용객이 13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55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산리 케이블카는 처음에 55만 명에서 30년 뒤에 77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그 인구 감소 추세를 생각해 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 절반으로 통영처럼 줄어든다고 예측하는 게 맞아요.
또한 이 55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하면은 25인승 버스가 1일에 60대 그리고 10분에 한 대꼴로 중산리에 들어와야 하는 숫자입니다. 3인 가족이 승용차로 이동한다고 계산하면 하루 500대 정도의 승용차가 케이블카 탑승을 목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탐방 목적이 아니고 단순 등반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로나 주차장, 케이블카 이런 거를 건설하는 수년 동안 이제 그 중산리가 굉장히 훼손이 되겠죠.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관광 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케이블카 자체 수익이 아니고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지역 농산물도 사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도 케이블카 자체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케이블카 타고 지리산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대도시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게 될 가능성도 높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산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진주가 가깝습니까? 하동도 가깝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경제성이 없고 수익도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건설업계에만 이득이 된다고 봐야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제 신청서 검토하면서 시간 벌기만 해도 그 용역업체에는 이득이 돼요. 예, 맞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좀 그 귀담아 꼭 들어야 될 것이 환경부의 반려 이유가 환경성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 문제라는 측면을 굉장히 부각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 BC 분석과 관련해서는 개발 행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겨우 넘을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추정 인구만 하더라도 통영이 53만 정도인데 77만 정도 추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케이블카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는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매주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이제 산청읍에서 피켓팅을 하고 수요일 이제 오후에 그 원지라고 산청의 읍 말고 중심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서 또 피켓팅을 해요.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이런 피켓과 또 다양한 문구들 그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주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진행 중에 있구나 아직도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내용을 담아서 유포를 하고 스티커도 제작해 가지고 유포를 했었어요. 네, 요것도 그 주민들이 이제 한번 받아보고는 조금 잊어버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피켓 들고 있으면 아직도 하고 있냐. 그리고 서명 운동도 했는데 이제 서명을 자기가 했는데 이게 아직도 추진되고 있냐. 이런 그 의문을 표하는 주민도 저는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피켓팅도 하고 또 시장에서 그 여론조사도 나름 했었는데요. 이럴 때 그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그 지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십니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 점을 모르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한번 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군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최대한 언론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자회견도 갖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개 질의서를 4회 정도 제출을 해가지고 이 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이거를 모두 이제 산청군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돌려가지고 언론에 기사화되어 있거든요. 찾아보면 나오기는 합니다. 네, 사람들이 잘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케이블카에 예산을 쓰면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그만큼 줄어들고 또 향후 적자 운영이 될 게 뻔한데 또 유지 관리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역을 살리는데 더 중요한 일 그리고 모든 연령에 더 도움되는 일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당면한 지구적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 위기도 있고, 기후 위기도 있고, 또 따라서 식량 위기, 생태 위기 이런 위기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닥칠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것 자체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런 초고속의 관광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저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을 하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인구가 줄어들수록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압축된 환경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짝 관광객을 불러올 게 아니고 원시 자연을 보존해가지고 지속적인 생태 탐방지로 남기고 또 소멸 위기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생산, 교통, 복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인구 유입을 또 유도를 하고 밀집 지역에는 도시숲이라든가 공동체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가지고 숨통이 트이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지 이제 잠시라도 기후 위기도 늦추고 생태 위기도 늦추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